안녕하십니까. 영시할씨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Spring and All 이라는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교재로는 397쪽에 있는 시고요.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는 제가 이전 에피소드 파운드 시 했었을 때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분의 시는 대표적인 용어로 오브젝티비즘, 객관주의 시를 표방한다 라는 그 평가의 언급이 많은데요. 사실 오브젝티비즘은 이미지즘에서 나온 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즘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파운드가 제일 먼저 주창한 어떤 시 운동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No idea but instincts, 아이디어,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instinct, 사물 자체, 본질적인 그 사물 자체로 표현할 뿐이고, 그것에 대해 독자들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오픈폼, 열린 시 형식을 추구하는 게 이미지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에 좀 더 특화된 느낌이랄까요? 오브젝티비즘, 객관주의 시를 표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상대는 어떤 낭만주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함축적이고 많은 의미들을 담고 이런 것보다는 삶을 있는 그 자체를 묘사함으로써 시의 어떤 시각적인 효과도 발현하고, 그 다음에 그의 시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게 열린 시각으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월러스 스티븐스는 본래 직업이 보험회사, 변호사 관련 직업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분도 특이하게 카를로스 윌리엄스도 직업이 의사입니다. 소아과 의사였고요. 병행을 했던 걸로, 시 쓰기를 병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후반부에 나이 들어서는 시 쓰기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83년 출생, 1963년 사망, 한 80세 정도까지 사신 분으로 기록이 나와 있네요. 사망하셨을 때 1963년에 퓰리처상을 받으셨고요. 장시로 패터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았던, 퓰리처상을 받았던 시는 브루에겔의 그림, 기타라는, 브루에겔은 화가 이름이고요. 그 그림을 토대로 시를 썼던 사람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시 초창기에는 존 키츠라고 낭만주의 2세대 시인이 있었죠. 그 시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되게 감명 깊게 생각을 했다가 파운드라는 시인하고 HD, 힐다 누리트라는 시인을 만나면서 이미지즘에 심취하게 되는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중기 후반기의 시들은 파운드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지즘, 오브젝티비즘, 객관주의 시를 많이 표방하고 있고요. 사운드 앤 센스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 13쪽에 가장 짧은 시로 보통 언급되는 The Red Wheelbarrow라는 시가 있습니다. 빨간 바퀴 손수레라는 시인데요. 너무나 짧습니다. 6행이긴 한데 그냥 하나의 문장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운드 앤 센스 뒷부분이 지금 부록 부분을 하고 있는데, 추가된 시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가 끝나면 이 책의 처음부터 쭉 다룰 예정인데 다시 한번 이 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제가 간단하게 잠깐 소개하면, 빨간 순수레가 너무 의존하고 있다. 빗물에 젖어 있고 그 옆에 화이트 치킨, 흰 병아리, 흰 닭들이 있다. 닭들 있다가 아니고 그냥 닭들 하고 끝나요. 문장도 아니에요. 하나의 구예요. 그래서 빨간 손수레가 무언가에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독자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나의 장면을 본 것 같아요. 비 온 날에 빨간 손수레가 있고 그 옆에 있는 하얀 닭들의 모습인데, 그게 시적인 이미지로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스냅 사진을 찍듯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마음에 들어오는 그 장면들을 시로 표현을 많이 했던 시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앤드 올, 지금 다룰 시는 조금 제법 길어요. 한 20행이 좀 넘는데요. 근데 다 짤막짤막해서 그렇게 분량상으로는 길지는 않습니다. 제목을 번역하자면 봄과 모두, 봄과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비슷한 그림을 구글링에서 찾아본 겁니다. 이 건물은 병원입니다. 병원. 여기에 시적 화자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아마 2월쯤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상황도 2월이거든요. 봄으로 가기 직전에 겨울철을 지금 겪고 있는, 버텨내고 있는 그런 경치 속에서 화자가 길을 가면서 느끼는 감정, 느끼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한글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의 눈은 영어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봄과 모든 것,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전염병으로 가는 길 옆에 북동쪽에서 몰려온 푸른 얼룩의 구름, 물결 아래 찬바람, 그 너머 마른 잡초로 갈색의 넓고 진흙 들판 불모지, 군데군데 고여있는 물 웅덩이, 드문드문 큰 나무들, 길가의 내내 불그레한 보랏빛으로 갈라져 곱게 서서 가지 많은 덤불과 작은 나무들, 죽은 갈색잎이 달린 채 잎 없는 덩굴 아래, 겉보기에 생명이 없지만 느릿한 멍한
봄이 다가오고 그들은 헐벗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오네. 들어오는 것 이외엔 모두 불확실하고 차갑지. 그들 주변에는 차갑고 친숙한 바람뿐. 이제 풀 네일, 뻣뻣하게 말린 야생 당근 잎 하나하나 사물이 규정되네. 그것은 되살리네. 명료함, 잎의 윤곽. 그러나 이제 진입의 냉엄한 위험, 고요한 심오한 변화가 그들에게 왔네. 그들은 뿌리 깊게 움켜쥐고 깨어나기 시작하네. 뭔가 봄날의 느낌을 표현한다고 조금 연상이 되시나요? 좀 특이한 거는 마지막 시에서 마침표가 없어요. 제가 안 찍은 게 아니고요. 원문에도 없습니다. 약간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년 한년 한번 따져봅시다. 토이브를 자유시로 쓴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규칙성이 이렇게 발견되지는 않죠. 라임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1년에 몇 행씩 있어서 똑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는 않고 처음에 6행, 지금 폴름까지가 이어진 겁니다. 1년은 6행이고 2년은 2행이고 3년은 또 5행이고 4년은 2행이고 이렇게 자유롭게 쓴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1년에 1, 2행 한번 볼까요? By the road to the contagious hospital on the surge of the blue. 여기까지 볼게요. By the road, 길가에 어느 쪽으로 가는 to the contagious hospital. Contagion 하면 전염이란 뜻이잖아요. 전염, infection 같은 단어 있죠. 전염병원, 전염병 병원으로 가는 길가에. 근데 그 아래에는 어디 아래에 있냐면 이 전염병 병원의 길가가 the surge of the blue, the blue, 파란. surge 하면 여기서는 이제 the surge 했으니까 명사의 뜻이겠죠. 몰려들다, rush하고 좀 비슷한 단어죠, 그죠? 밀려든다, 휩싼다 이런 느낌으로 몰려옴. 근데 무엇의? the blue, 푸르른.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3, 4행. Motley clouds driven from the northeast, a cold wind. 블루 형용사, 멀틀도 ed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거고, cloud, 구름에 몰려옴. 근데 어떤? 파라코도 mottle, M-O-T-T-L-E 하면은 얼룩 이런 뜻이에요. 반점 이런 뜻. 파랗게 얼룩진 구름. 그래서 제가 푸른 얼룩의 구름에 몰려옴 아래 요 병원의 길가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구름은 어떻게 왔느냐? Driven from the northeast. 이거 또 꾸며주죠. 그죠? 드라이브가 운전하다 말고 몰려오다 이 뜻이 있으니까 northeast, 북동쪽으로부터 몰려온 그런 파란 얼룩덜룩한 구름. 북동쪽이 무엇이냐면 a cold wind, 찬바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북동쪽에서 몰려온 푸른 얼룩의 구름, 이제 물결 아래는, 물결은 제가 이제 몰려온다는 표현을 물결이라고 표현해 본 거고요. 그 찬바람 아래에 병원 길가에 있다라는 느낌을 표현한 것 같죠. 이 사람이 목적지가 병원인지 아니면 지나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염병원으로 가는 길가에 북동쪽으로 오는 찬바람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띄엄띄엄 얼룩처럼 푸른 구름이 떠 있는 상황을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월 달에 쌀쌀한 날씨의 길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적한 길가에. 한번 볼까요? Beyond the waste of blood, muddy fields brown with dry weeds. 여기까지 볼게요. 콤마로. 약간 우리 인젠먼트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행간걸침 느낌으로 쓴 것 같아요. 한 행 한 행 문장이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어져서 또 standing and fall는 그 다음 연이랑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유시로 이렇게 딱 규칙성 있게 쓴 게 아니라 다음 행으로 이어지는 또는 다음 연으로 이어지는 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길거리가 있는데요. beyond 그 너머에 뭐가 있냐면 waste of the broad and muddy fields. broad하고 muddy가 이제 fields를 수식하는 느낌일 것 같죠. 형용사니까. waste, 일단 쓰레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낭비란 뜻이나. 근데 무엇의? broad, 넓고도 muddy, mud가 진흙이잖아요. 진흙투성의 들판의 waste. 그러니까 waste는 여기서는 쓰레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불모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고도 진흙의 들판 불모지가 5행의 번역. 근데 이 불모지는 어떠냐면 brown with dry weeds. brown, 갈색이에요. brown부터 with가 앞에 있는 이제 field를 좀 설명해 주는 말이겠죠. 갈색빛이에요. 무엇으로? dry weeds. weed는 잡초죠, 잡초 풀. 마른 잡초로 갈색빛의 그런 넓고도 진흙의 들판의 불모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불모지고 거기에는 잡풀들이 겨울철이라 약간 빛바랜 형태로 또 진흙에 또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했던 월러스 스티븐스나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두 시는 정말 사진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사진의 장면처럼 딱 시각적인 이미지가 바로 그려지는 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년 마지막 부분과 2년 연결해서 볼게요. Standing and fallen, the patches of the standing water, the scattering of tall trees.
처음에 소재가 병원이 하나 나왔고 불모지가 하나 나왔고 워터, 트위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 경치의 소재로. standing and fallen, 서 있다가 무너져 있다. 보통 rise and fall 이런 표현 쓰죠. 자주 나오는 관용 구문으로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상황들을 rise and fall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가격 같은 게 오르내리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변형 구문인 것 같아요. stand를 rise 대신에. 서다 무너진 이네요. 서다 무너진 패치. 패치는 헝겊 조각 같은 거나 부분을 뜻하죠. 근데 무엇의? standing water. standing water는 뭔가 물이 고여있는 물을 뜻해요. 괴어있는 물.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의 부분, 조각. 근데 뭐한? 서다 무너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계속 고여있는 물로서 있었던 거고 어떤 부분은 좀 고여 있었다가 사라진 거고. 그래서 제가 stand and fall을 군데군데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군데군데 고여있는 물 웅덩이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the scattering of tall trees. 키가 높은 나무들인데 스캐터가 흩어지다 라는 뜻의 동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앞에 군데군데처럼 라임을 조금 맞추고 싶어서 드문드문이라고 표현해 본 겁니다. 키가 큰 나무들에 흩어져 있음. 그래서 드문드문 큰 나무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띄엄띄엄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중간중간에 물 웅덩이들이 있고요. 다음 3년 볼까요? 요것도 삼행 봅시다. 내용 연결상. All along the road, the reddish, purplish, forked, upstanding, twiggy stuff of bushes and small trees. 형용사가 쭉 열거되어 있죠, 그죠? reddish, purplish, forked, upstanding, twiggy. 5개의 형용사가 삼행에 있는 stuff 이하를 다 설명해주는 말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All along the road. 길가를 따라 전부 이렇게 되죠. all이니까 길가의 내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길가의 전부 reddish. 붉으스름하고 퍼플리시 뭔가 자줏빛깔이고 보라색 빛깔이고 포크트는 우리가 먹는 포크니까 갈라져 있잖아요. 그냥 갈라져 있고 upstanding 곧게 서 있고 트위그가 나뭇가지예요. 그죠? 브랜치보다 좀 더 얇은 나뭇가지들 가지 많은이라는 형용사로 표현한 것 같고요. 가지 많은 스터프는 저는 스터프 하면 거시기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어떤 사물의 것들, 물건들 이런 거잖아요. 사투리로 거시기하고 좀 비슷한데 어떤 덩어리들, 물건들의 모임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부시, 자주 나온 단어죠. 덤불과 작은 나무, 무리들 이러이러한 형용사들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의 전부란 뭐가 있냐면 붉으스름하고 보랏빛이고 갈라져 있고 서서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많은 덤불과 작은 나무 무리들 해서 stuff라고 쓴 것 같아요. 길가가 좀 연상이 되죠? 그죠? 그 다음 3년에 4, 5행 보겠습니다. With dead brown leaves under them, leafless vines. 덤불과 작은 나무들은 뭘 갖고 있냐면 dead, 죽고 갈색의 잎들을 가지고 있어요. 죽었다는 얘기랑 갈색은 리브즈를 꾸며주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죽은 갈색 잎이 달린 채로 있는 덤불과 나무들의 무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어디에? leafless vines. vines는 덩굴이죠. leafless는 leaf에 les 붙었으니까 잎이 없는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잎이 없는 덩굴 아래.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나무든 덤불이든 이렇게 있는데 위에는 덩굴이고 여기는 풀들이 없고요. 이 아랫부분에 조금 몇 개 좀 불그레하고 보랏빛으로 갈라진 형태로 가지가 많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에 덩굴에는 이제 잎들이 없고요. 그 이미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